노인 생일에 돈 쓰는 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야. 한 달 전 시어머니 환갑에는 최고급 호텔 뷔페에서 300만 원을 일시불로 긁던 남자였어요. 하지만 친정아버지의 칠순에는 돈이 아깝다며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끝내 서연의 가슴을 찢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곧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양반한테 비싼 밥 먹여서 뭐 할 건데? 그리고 며칠 뒤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믿고 있던 돈줄이 얼마나 차갑게 끊어지는지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가장 잔인한 말 한마디가 불러온 완벽한 반격.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5성급 호텔 뷔페 별실 앞에는 화려한 금박 장식의 대형 배너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인생은 60부터 꽃길만 걸으세요. 배너 아래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 최 여사가 친척들에 둘러싸여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남편 지훈이 한껏 어깨에 힘을 준 채 서연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예약한 곳이라 그런지 음식 때깔부터 다르네. 형님은 좋으시겠어.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이 이렇게 비싼 호텔에서 환갑을 다 챙겨주고. 친척들의 칭찬이 쏟아지자 최 여사는 턱을 치켜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요. 내가 젊은 나이에 낳아 애지중지 키운 우리 아들 능력이 얼마나 좋은데. 가장으로서 뼈 빠지게 일해서 엄마 환갑이라고 이 비싼 호텔 별실까지 잡았잖아요. 며느리는 뭐 한 게 있나? 우리 아들이 돈 벌어다 주니 와서 밥이나 먹는 거지. 그 잔치의 모든 예약부터 친척들 답례품 포장까지 며칠 밤을 새우며 준비한 건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구석에서 빈 접시나 치우며 묵묵히 그 모욕적인 찬사를 견뎌내야만 했어요. 잔치가 끝나고 결제 카운터 앞에 선 지우는 친척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골드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일시불로 긁어주세요. 300만 원, 뭐 껌값이지. 지훈의 허세 섞인 목소리에 친척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 뻔뻔한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꼭 그렇게 무리를 했어야 했어? 친척들 다 부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식대만 300만 원을 일시불로 긁으면 어떡해? 우리 이번 달 생활비 빠듯한 거 알잖아.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귀찮다는 듯 인상을 팍 구겼습니다. 아, 진짜. 잔치 잘 끝내고 와서 왜 또 돈 타령이야? 우리 엄마 환갑인데 그깟 300만 원 쓰는 게 대수야?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가장 체면이 있지. 어떻게 거기서 할부로 긁어? 그깟 300만 원? 당신 월급 뻔히 아는데 체면 칠해하자고 그런 큰 돈을 덥석 쓰면 뒷수습은 누가 해? 어차피 그 카드 대금 결제일 다가오면 또 내 상가 월세 들어온 통장에서 싹 다 빼갈 거잖아. 서연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지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갓길에 차를 거칠게 세우더니 서연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어요. 아,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내 상가 월세 그거 다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가정 지켜주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내조한답시고 생색내지 마. 대화가 통하지 않는 벽을 마주한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의 다툼은 그렇게 찜찜한 응어리를 남긴 채 덮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진짜 갈등은 정확히 한 달 뒤 친정아버지의 칠순 잔치를 준비하면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퇴근 후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지훈에게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다음 주 우리 아빠 칠순인 거 알지? 아빠가 워낙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 하시길래
친척들 안 부르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식사하려고 해. 예약할 곳 좀 같이 찾아보자.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지훈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식당? 뭐하러 비싼 데를 가. 그냥 저기 사거리 단지 앞에 있는 돼지고깃집. 거기 무한리필이잖아. 거기서 대충 구워 먹어. 그의 무심한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아빠 평생 한 번 있는 칠순이야. 당신 어머니 환갑 때는 1인당 15만 원짜리 호텔 뷔페에서 300만 원을 긁어놓고 우리 아빠 칠순에는 동네 무한리필 고깃집을 가자고. 그제야 지훈이 몸을 일으켜 앉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 지난달에 우리 엄마 환갑 때 돈 많이 나갔잖아. 이번 달은 무리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장인어른은 처남이 알아서 챙기겠지. 출가 외인인 우리가 왜 나서서 돈을 써? 돈이 나갔다니? 당신 엄마 잔치 비용, 결국 내 상가에서 나온 월세로 당신 카드값 다 메워줬잖아. 당신 주머니에서 나간 돈 10원 한 장 없는데 왜 이번 달이 무리라는 건데? 우리 아빠는 노인이고 당신 엄마는 아니야? 서연이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따져 물었습니다. 순간 궁지에 몰린 지훈의 입에서 서연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최악의 망언이 튀어나왔어요. 아, 노인 생일에 돈 쓰는 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야. 곧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양반한테 비싼 밥 먹여서 뭐 할 건데? 그 돈 있으면 우리 생활비나 보태.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가 정말 내가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당신, 방금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미련한 짓? 어떻게 사람 입에서 그런 패륜적인 말이 나와? 왜? 틀린 말했어? 내 돈이고 가네. 장인 칠순에 쓸 돈은 단 한 푼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지우는 그대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덜덜 떨리는 손을 쥐어짜며 밤새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의 칠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이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오자 지우는 침대와 한 몸이 된 채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여보, 안 일어날 거야? 아빠 기다리셔.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짜증 섞인 목소리만 들려왔어요. 나 어제 야근해서 피곤해. 안 갈 거니까 너 혼자 다녀와. 돈 많이 쓰지 말고. 남편이 끝내 오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딸이 부담 가질까봐 조용히 동네 식당을 직접 예약해 두셨습니다. 결국 서연은 혼자 운전대를 잡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꾹 누르며 도착한 곳은 아버지가 예약해둔 동네의 낡은 오리고기 식당이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친정 부모님은 낡고 소매가 해진 패딩을 입은 채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연아, 왔어? 김서방은? 일 바쁘대? 친정아버지는 사위가 오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딸이 민망할까봐 애써 웃으며 고기를 구우셨습니다. 응, 아빠. 회사가 요새 비상이라 도저히 시간을 못 빼겠대요. 미안해요. 거짓말을 하는 서연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떨려왔어요. 괜찮다. 젊은 사람이 일 열심히 해야지. 우리 딸 고기 많이 먹어라. 아빠가 사는 거야. 평생 딸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도 사위에게 멸시를 당하는 줄도 모른 채 낡은 지갑을 만지작거리는 아버지의 굽은 등을 보며 서연은 더 이상 식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도망치듯 달려간 서연은 세면대를 붙잡고 꺽꺽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어요.
10년이었습니다. 시댁의 생활비를 대고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며 남편의 허세를 채워주기 위해 내 부모님의 피땀으로 일군 상가 수익을 밑빠진 독에 붓듯 쏟아부어 온 세월. 그 대가가 내 부모를 향한 미련한 짓이라는 조롱과 멸시라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거칠게 씻어낸 서연의 눈빛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노인 생일에 돈 쓰는 게 미련한 짓이라고? 그래, 내 돈의 주인이 누군지 이번 기회에 똑똑히 가르쳐 줄게. 그녀는 핸드백 속에서 상가 월세 통장 앱이 떠 있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시댁의 돈줄이 되어주던 며느리 서연은 그 낡은 식당 화장실에서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서연이 차가운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자신의 뼈저린 희생을 후회하던 순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작은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법인에 마주 앉아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이었어요. 그 자금의 절반은 서연이 직장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친정 부모님이 평생 낡은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모아두셨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은 차용증과 송금 기록까지 남겨둔 언젠가 반드시 돌려드리기로 한 돈이었어요. 우리 딸, 이제 건물주 사장님이네. 아비는 우리 딸이 누구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자기 돈 굴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친정아버지는 당신의 낡은 지갑에서 수표가 든 봉투를 꺼내어 딸의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부모님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이 돈 제가 상가에서 월세 나오는 대로 다달이 이자 쳐서 생활비로 넉넉하게 드릴게요. 진짜 고마워요. 그것은 서연이 부모님께 드린 굳은 약속이자 자신의 독립을 알리는 단단한 첫걸음이었어요. 결혼 초반만 해도 지우는 그런 서연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는 척했습니다. 지우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우리 마누라가 상가까지 가진 능력자라 내가 어깨가 산다며 입에 발린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그 알량한 존중은 결혼 후 처음 맞이한 명절, 시가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기름 냄새에 찌든 서연이 과일을 깎아 상에 내어갔을 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거드름을 피우고 앉아있던 시어머니 최 여사가 친척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가 제법 짭짤해. 근데 그거 다 우리 아들이 밖에서 돈 벌어다 주면서 내조 든든하게 해주니까 그 상가도 굴러가는 거 아니겠어?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그게 다 우리 아들 덕이지 뭐. 안 그래? 서연은 과일 접시를 내려놓다 말고 굳어버렸습니다. 내 부모님의 피땀으로 산 상가를 남편이 내조해서 굴러가는 공동재산으로 둔갑시키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당황한 서연이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지우는 시선을 피한 채 해실해실 웃으며 과일만 집어먹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여사의 뻔뻔한 요구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5일 서연의 상가 통장에 임대료가 입금되는 날만 되면 귀신같이 최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서연아. 오늘 상가 월세 들어오는 날이지? 이번 달에 내 무릎 병원비랑 물리치료 끊을 돈이 모자란데 한 50만 원만 붙여라. 아 참, 아버님 제사 준비할 돈도 넉넉히 좀 같이 보내고. 처음 한두 번은 며느리 된 도리라 생각하며 눈 감고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달이 갈수록 병원비는 한약값으로, 제사 비용은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식대로 명목이 바뀌며 금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견디다 못한 서연이 지훈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매달 25일만 되면 나한테 돈 달라고 전화하셔. 내 상가 월세 친정 부모님 용돈 드리고 대출 원금 상환하면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언제까지 내가 어머니 생활비까지 챙겨드려야 해? 그러자 지우는 얼굴을 싹 바꾸며 서연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너는 말을 왜 그렇게 정없게 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큰돈 바라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그 정도 용돈도 못 드려.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내 돈 내 돈 편 가르지 말자. 월세 나오는 거 세금이랑 대출 원금 관리하려면 공동관리 통장으로 합쳐야 해. OTP랑 자동이체는 내가 관리할 테니까 넌 내 카드로 편하게 생활비 쓰고. 서연은 잦은 다툼으로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남편의 회유에 넘어가 상가에서 나오는 현금 수익의 상당 부분을 시댁 통장으로 매달 자동이체에 두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자신은 지훈이 건네준 지훈 명의의 가족 카드로 생활비를 쪼개었으며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의 탐욕이 일상이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보시다 계단에서 굴러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다는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서연은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수술실에 들어갈 정도의 중상은 아니었으나 깁스를 하고 고가의 정밀 검사와 입원 수속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 밖 보호자 대기석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친정아버지를 안심시킨 뒤 서연은 수납을 위해 다급히 원무가 창구로 향했습니다. 하필 그달 상가 월세는 이미 시댁 자동이체와 대출 원금 상환으로 빠져나간 뒤였고 서연의 손에 남은 건 지훈 명의의 생활비 카드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오늘 응급진료비랑 입원 보증금 다 해서 180만 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여기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서연은 평소 쓰던 지훈 명의의 가족 카드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다 빼기를 여러 번 반복하더니 난처한 얼굴로 서연을 올려다보았어요. 어쩌죠, 보호자님. 이 카드 한도 초과라고 뜨는데요. 혹시 다른 카드 없으세요? 순간 서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뒤에 길게 줄을 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로 꽂히는 것 같았어요. 네, 한도 초과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번 달에 마트 가서 장 본 거 말고는 큰돈 쓴 적이 없는데 다시 한 번만 긁어봐 주시겠어요? 직원은 다시 시도했지만 단말기에서는 여전히 요란한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당황한 서연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원무가 앞 복도 구석으로 급히 걸음을 옮겼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생활비 카드 한도 어떻게 된 거야? 나 지금 엄마 응급실 와서 원무과에서 병원비 결제하려는데 한도 초과라고 떠. 수화기 너머로 지훈의 건방지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거 내가 어제 카드 앱 들어가서 당신 쓰는 한도 50만 원으로 팍 줄여놨어. 뭐? 그걸 왜 상의도 없이 줄여? 당장 병원비 180만 원 결제해야 하는데 어떡하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지훈은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야, 장모님 다친 걸 왜 내가 결제해? 너 밑으로 번듯하게 직장 다니는 처남 있잖아. 처남 놔두고 왜 출가 외인인 내가 나서서 돈을 써? 우리 요새 생활비도 빠듯한데 장모님 병원비 낼 돈이 어딨어. 처남한테 전화해서 내라고 하고 넌 돈 아껴라. 나 바쁘니까 끊어.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통화가 끊어진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연은 병원 복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내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수백만 원은 매달 시어머니의 온갖 유세와 남편의 허세를 채워주는데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친정어머니가 다쳐서 병원비 결제가 필요한 순간 내 손에 쥐어진 카드는 50만 원짜리 한도에 막힌 플라스틱 쪼가리에 불과했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 최 여사는 동네 유명한 찻집에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커피잔을 우아하게 들어올리며 최 여사는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우리 며느리 상가 말이야. 그거 사실상 우리 지훈이 몫이나 다름없지. 우리 아들이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며느리 호강시켜주니까 그 상가도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조만간 그 상가 담보로 우리 아들 큰 사업 자금 마련해주면 그때 내가 자네들한테 최고급 호텔에서 밥 한 번 크게 살게. 서연의 상가를 마치 자신의 아들 명의인 양 자랑하며 김칫국을 들이켜는 최 여사의 허세에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병원 원무과 앞 벤치에 홀로 남겨진 서연의 통장에는 친정 부모님을 향한 처절한 부채감만 고스란히 쌓여가고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명목으로 내어준 돈은 밑빠진 독처럼 시댁의 탐욕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기막힌 착취의 구조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유린당해 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끔찍한 착각의 늪은 남편 지훈이 서연의 등기부등본에 함부로 손을 대면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친정아버지의 칠순 잔치가 비참한 눈물로 끝난 이후 서연과 지훈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냉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내뱉은 패륜적인 망언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서연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늦은 밤에나 들어와 방문을 걸어 잠그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 텅 빈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서연의 귓가에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가 요란하게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 집 안으로 쳐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최 여사였어요. 예전에 급할 때 반찬이라도 넣어두겠다며 억지로 알아낸 비밀번호였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흙 묻은 신발을 대충 벗어던지며 거실 탁자 위로 두꺼운 고급 책자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서연아, 이거 백화점 명품관 매니저가 집으로 보내준 카탈로그다. 이참에 나도 동네 친구들 모임에 들고 갈 제대로 된 가방 하나 장만해야겠다. 탁자 위에 펼쳐진 페이지에는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최고급 악어 가죽 가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이가 없다는 듯 카탈로그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어머니, 이 가방 가격이 1,200만 원입니다. 제 상가 월세 몇 달치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제 상가 월세 통장인데 어머니가 왜 당당하게 가방을 결제해 달라고 하시나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서연의 태도에 최 여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유, 진짜 융통성 없기는. 너 지금 그깟 상가 하나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시어미한테 유세 떠는 거냐? 어차피 그 상가 조만간 우리 지훈이 사업 미천으로 쓰일 텐데 미래의 사장 어머니 체면 좀 세워주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순간 서연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돋아올랐습니다. 사업 미천이라니요? 제 상가가 지훈 씨 사업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서연이 날카롭게 따져 묻자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은 최 여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아니, 부부 재산이 결국 남편 재산이고 가족 재산이라는 소리지.
하여간 며느리가 돼서 시어미 말꼬리나 잡고 안 사주면 말아라. 최 여사는 카탈로그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채더니 쫓기듯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빈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서연의 심장은 불길함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억지나 착각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사업과 미천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어요. 서연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지훈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거절해버렸습니다. 2번, 3번 연달아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서연은 외투를 챙겨 입고 무작정 지훈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 1층 카페에서 지훈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창밖을 서성이던 참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날 무렵 커피를 들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남편의 직장 동료 김 차장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서연을 먼저 알아본 김 차장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세요? 박 과장님 사모님 아니세요?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 김 차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지훈 씨 얼굴이나 잠깐 볼까 해서요. 서연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인사하자 김 차장은 부러움이 가득 찬 목소리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진짜 내조의 여왕이십니다. 박 과장님이 어제 저희 팀 전체에 최고급 한우를 크게 한턱 내셨어요. 아내분 명의로 된 상가를 담보로 크게 사업 자금 마련하신다고 조만간 사표 낼 거라고 자랑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김 차장의 입에서 나온 상가 담보라는 단어에 서연은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을 느꼈어요. 상가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요? 지훈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 아, 혹시 제가 박 과장님 계획을 미리 말해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출만 나오면 곧 강남의 사무실도 정식 계약한다고 하시던데 2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 차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회사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어요. 남편이 내 뒤에서 내 상가를 담보로 돈을 끌어올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회사 사람들에게 확정된 사실인 양 떠벌리고 다녔다는 사실에 턱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미친 듯이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곧장 지훈의 서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평소 지훈이 손대지 못하게 유난을 떨던 책상 맨 아래쪽 서랍을 힘껏 당겼지만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어요. 서연은 망치질을 하듯 책상 위의 연필꽂이와 책장 틈새를 샅샅이 뒤져 기어코 작은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열린 서랍 안에는 서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끔찍한 진실들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서연의 상가 주소가 적힌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1금융권은행 로고가 찍힌 사업 자금 대출 한도, 가조의 상담 내역서가 떡하니 놓여 있었어요. 서연의 동의가 없었기에 최종 대출 기표는 나지 않았지만 지훈은 이미 아내의 상가를 담보로 수억 원대 한도가 가능하다는 가조의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서류들을 쥔 서연의 손이 주체할 수 없이 파르르 떨렸어요.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뭉치 밑에는 지훈이 최근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 거래 내역서가 깔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통장의 잔고는 이미 한도 끝까지 꽉 차서 마이너스 수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출금 내역을 확인한 서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남 5호 오피스 보증금 가계약 1,000만 원.
오호모터스 수입차 S클래스 출고, 대기 계약금 500만 원. 대출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맹신한 지훈이 빚을 내서 최고급 외제차와 강남 사무실을 미리 결제하는 미친 짓을 벌인 것입니다. 그때 책상 위에서 절전 모드로 꺼져 있던 데스크톱 PC 모니터가 지훈의 스마트폰과 연동된 카카오톡 알림음과 함께 번쩍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이 미처 로그아웃하지 못한 PC 카카오톡 대화창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대화의 상대는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서연은 마우스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두 모자의 대화 내역을 천천히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최 여사 아들, 엄마가 동네 개모임에서 갯돈 3천만 원 미리 당겼었는데 이자는 내가 내주는 거 맞지? 어차피 서연이 상가 담보대출 나오면 현금 넉넉할 테니까 걱정 안 한다. 박지훈 당연하죠, 엄마. 그깟 이자 제가 냅니다. 대출 브로커 통해서 상가 담보한도 가조에는 끝냈습니다. 최 여사 서연이 그 기집애가 순순히 상가를 담보로 잡히게 해주겠냐? 고집이 보통이 아닌데. 박지훈 걱정 마세요. 어차피 그 여자 상가 월세 통장도 제가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습니까? 며칠 뒤에 세금 핑계대고 인감도장이랑 신분증만 슬쩍 받아내서 도장 찍으면 게임 끝납니다. 그동안 그 여자 비위 맞추느라 아주 역겨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역겨워 죽는 줄 알았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서연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남은 일말의 미련과 부부로서의 정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지훈은 서연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대출을 시도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시댁 전체가 남의 재산을 훔쳐 이미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기 위해 타이밍만 재고 있던 그 악마 같은 미소들이 떠올라 헛구역질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무거운 걸음으로 친정 동네의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다리를 다치셨던 어머니의 안부가 걱정되어 몰래 찾아간 길이었어요. 저 멀리 시장 한 구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낡고 솜이 다 죽은 패딩을 입은 채 무거운 배추 박스를 수레에 실어 나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리 깁스를 채 풀지도 못한 어머니는 절뚝거리며 수레 옆에서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매달 피를 토하듯 벌어다 준 돈은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 카탈로그와 남편의 수입차 계약금으로 허공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 상가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내 부모님은 노구가 되어서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얼어붙은 시장 바닥을 헤매고 계셨습니다. 그 처절한 대비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서연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내 부모의 피땀을 저 기생충들에게 넘겨줄 순 없어. 식당 화장실에서 흘렸던 서러운 눈물은 어느새 시퍼런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머니 속에서 상가 등기부등본과 매입 당시 계약서 사본이 든 핸드백을 힘주어 쥐었어요. 오직 자신만이 쥔 합법적이고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해 저 탐욕스러운 자들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겠다는 독한 살기가 서연의 전신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고단하고 작아진 뒷모습을 뒤로 한 채 서연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부동산 중개법인이었습니다. 10년 전 친정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보태어 처음 상가를 매입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김 대표의 사무실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굳은 얼굴로 찾아온 서연을 보고 김 대표는 깜짝 놀라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서연 씨, 이 아침부터 웬일이에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서연은 김 대표가 건넨 찻잔을 꽉 쥔 채
지난 며칠간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의 끊임없는 착취, 남편의 패륜적인 망언, 그리고 기어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상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시도하려 한 정황까지 남김없이 쏟아냈어요. 서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김 대표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을 봤나? 자기 아내 재산을 몰래 훔쳐서 빚을 내고 외제차를 사려고 해요? 서연 씨, 당장 그 상가 처분부터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놈들이 도장 위조해서 대출 일으키려 드는 건 시간 문제예요. 네, 대표님. 그래서 왔습니다. 제 상가 오늘 당장 금매로 내놓을게요. 서연의 단호한 눈빛을 확인한 김 대표는 곧바로 수첩을 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사실 서연 씨 상가 자리가 워낙 좋아서 평소에 현금 쥐고 당장이라도 사겠다는 대기 매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 정도 낮춰주는 대신 계약금 쏘고 3일 내 잔금 전액 현금 납부 조건으로 지금 당장 찔러보겠습니다. 김 대표는 그 자리에서 수화기를 들고 매수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건을 들은 매수자는 흔쾌히 동의했고 그날 오후 당장 계약금을 입금하며 일사천리로 매매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 지훈이 출근하고 시어머니 최 여사가 동네를 나돌아다니는 사이 서연은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에 최종 도장을 찍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의 단독명의 통장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가 매각 대금 잔금이 한 번에 꽂혔어요. 휴대폰 화면에 찍힌 입금 완료 문자를 확인한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은행 본점 VIP 창구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오늘 어떤 업무 도와드리면 될까요? VIP 창구 직원의 정중한 인사에 서연은 통장과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통장에 방금 입금된 잔액 전액을 저희 친정 부모님을 수익자로 지정한 연금 지급형 신탁 계약으로 이전해 주세요. 그리고 계약 조건에 이 조항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서연은 미리 메모해둔 종이를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신탁의 원금은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묻고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만 부모님 생활비로 지급되도록 해주세요. 만약 제 남편이나 시댁 쪽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와서 대리인 자격으로 원금을 인출하려 하거나 해지를 요구해도 제 허락 없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장치를 걸어주세요. 직원은 서연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서류 작업을 진행했어요. 네, 고객님. 요청하신 조건에 맞춰 수익자와 지급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나 제3자가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 조항도 함께 넣겠습니다. 마침내 거액의 매각 대금이 친정 부모님의 노후를 지키는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 지훈이 이혼 과정에서 억지 주장을 하거나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협박을 해와도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법적 방어막을 세운 것이었어요. 은행을 나선 서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그 길로 서연은 예약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은 서연은 그동안 준비한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올려놓았어요. 지난 10년간 시어머니 최 여사의 계좌로 자동이체된 제 상가 수익금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몰래 제1금융권에서 진행한 담보대출 가조의 상담 내역, 혼자 뚫어버린 마이너스 통장 사용 내역, 외제차 가계약 영수증,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인감도장을 도용하려 모의한 PC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입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던 변호사의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나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분명의 도용 시도이자 악의적인 재산 침해 정황입니다. 더구나 부부 공동의 생활이 아닌 남편 개인의 사치와 빚으로 점철된 내역이 너무 명확하네요.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까지 충분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당장 소장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서연은 변호사에게 소장 접수를 위임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모든 반격의 준비는 끝이 났고 남은 것은 그 탐욕스러운 자들의 목줄을 끊어버리는 일뿐이었어요. 같은 시각 지훈과 최 여사는 강남의 고급 백화점 명품관을 거드름을 피우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직 서연의 명의를 훔치지도 못했으면서 마치 대출금이 이미 통장에 꽂힌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아들, 저기 저 1,000만 원짜리 악어 가죽 가방. 저거 내가 저번에 말한 거다. 어차피 며칠 뒤면 서류만 받아서 대출 실행할 텐데 오늘 내 카드로 미리 긁어버리면 안 되냐? 최 여사가 진열장 유리에 얼굴을 바짝 대고 침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짝퉁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을 쓸어내리며 거만하게 웃어 보였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그 기집애 인감도장이랑 신분증만 슬쩍 받아내면 끝납니다. 대출 실행만 되면 제가 저 가방 현찰로 결제해서 엄마 품에 딱 안겨드릴 테니까요. 두 모자는 머지않아 자신들에게 닥칠 파멸은 꿈에도 모른 채 환상 속의 돈다발을 세며 역겨운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에 커다란 캐리어를 펼쳐놓고 자신의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옷가지와 소지품을 모두 챙긴 서연은 거실 탁자 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져 놓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훈이 콧노래를 부르며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서연을 본 지훈은 흠칫 놀랐지만 이내 얼굴 근육을 풀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인 척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여보, 안 자고 기다렸어? 아유, 우리 마누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며칠 냉전했다고 마음고생한 거야? 지훈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자 서연은 벌레라도 닿은 것처럼 몸을 차갑게 피했습니다. 지훈은 멋쩍게 손을 거두며 헛기침을 하더니 카카오톡에서 모의했던 그 역겨운 대사를 그대로 내뱉기 시작했어요. 아, 참. 당신 상가 말이야. 내가 오늘 회사에서 세무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 명의를 내 앞으로 일부 돌려놓거나 공동으로 해두면 세금 혜택이 엄청나다더라고. 내가 내일 은행이랑 세무서 가서 서류 처리 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당신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좀 줘봐. 서연은 소름 끼치는 지훈의 연기를 보며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내 인감이랑 신분증? 응,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빨리 줘봐. 지훈이 눈을 반짝이며 재촉하자 서연은 거실 탁자 위에 던져두었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 탁자 위. 당신이 원하는 서류, 거기 다 있어. 지훈은 쾌재를 부르며 덥석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수억 원대 대출 실행과 최고급 외제차, 강남의 사무실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발밑에는 이미 짐을 꽉 채워 지퍼를 닫은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거실 안, 이제 남은 것은 그 서류 봉투가 열리고 지훈의 헛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완벽한 폭발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쾌재를 부르며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봉투를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봉투 입구를 뜯어내며 이제 수억 원대 대출을 실행할 마지막 서류가 자신의 손에 들어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아유, 진작에 이렇게 순순히 내놓았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 내가 세금 처리 깔끔하게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을 이어가던 지훈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내용물을 확인하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내의 신분증이나 인감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상가가 며칠 전 타인에게 완벽하게 매각되었다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밑에 깔린 서류를 들춰낸 지훈의 입에서 헉 하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매각 대금 전액이 친정 부모님을 수익자로 지정한 연금 지급형 신탁계약으로 묶였다는 은행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서류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서연이 접수한 이혼 소장이었어요. 너 이게 다 뭐야? 상가를 팔아? 이 큰 돈을 왜 내 맘대로 다 처가에 빼돌려? 지훈이 이성을 잃고 눈을 번뜩이며 짐승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서연을 물어뜯을 듯이 씩씩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에 캐리어를 둔 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서늘하게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왜? 내 돈, 내 맘대로 쓰는 게 무슨 문제야? 당신이 그랬잖아. 노인 생일에 돈 쓰는 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당신이 돈 아깝다고 꼬박꼬박 무시했던 우리 아빠 칠순날 내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 그래서 그 미련한 짓 이번에 아주 제대로 해봤어. 내 돈, 내 부모님 노후 챙겨드리는데 원 없이 다 썼어. 서연의 비수 같은 말에 지훈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미친년,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아? 그 상가가 어떻게 너 혼자만의 것이야. 내가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으로 유지한 거잖아. 지훈이 악을 쓰며 서연을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여유롭게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훈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이미 긴 시간 동안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앱 화면과 언제든 통화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도록 112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쳐봐. 치는 순간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은팔찌 차고 회사에서 영원히 매장당할 테니까. 내가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4명에 도용하려고 작당 모의한 카톡 대화 내용까지 다 캡처해서 변호사한테 넘긴 거 이혼 소장에 똑똑히 적혀 있을 텐데. 그 말에 치켜들었던 지훈의 팔이 허공에서 맥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벌벌 떠는 지훈을 향해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어요. 내가 대출금 나온다고 김칫국 마시면서 뚫어놓은 마이너스 통장 빚, 수입차 매장에 갖다 바친 가계약금, 강남 사무실 보증금, 그리고 내 엄마가 여기저기서 빌려 쓴 갯돈 3천만 원. 그거 전부 다 내 월급으로 평생 갚아. 이제부터 내 인생에서 너희 기생충들 몫으로 들어갈 돈은 단 10원도 없으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미친 듯이 쏟아질 수천만 원의 이자와 원금 상환 독촉이 뇌리를 스친 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널브러진 상가 매매 계약서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서연은 주저앉은 남편을 내려다보며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그 지옥 같았던 집을 영원히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을 듣고 지훈의 집으로 달려온 최 여사는 아들이 쥐고 있는 이혼 소장과 신탁 증명서를 보고 거실 바닥을 뒹굴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쳐 죽일 년. 내 아들 사업 자금을 다 훔쳐달아나? 당장 내놓으라고 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엄마, 제발 그 입 좀 다물어요. 서연이가 내 카톡 다 캡처해갔단 말이에요. 명예도용으로 고소당하면 나 회사도 잘리고 감옥 가요. 엄마가 빌려 쓴 갯돈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메꿀 건데. 아들의 절규에 최 여사는 억장이 무너진 듯 가슴을 치며 오열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천만 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며 피가 마르던 지훈과 최 여사는 뻔뻔하게도 서연의 친정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악을 썼어요. 며느라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노인네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했어. 제발 그 돈 좀 풀어서 우리 지훈이 빚 좀 갚아다오. 하지만 대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서연이 아니라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굵은 왕소금을 지훈과 최 여사의 발밑에 거칠게 확 뿌려버렸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장인어른? 내 놈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느냐? 내 딸 등에 거머리처럼 붙어서 피 빨아먹던 짐승만도 못한 놈들. 칠순 잔치에 돈 쓰는 건 미련한 짓이라더니 남의 돈 훔쳐다 외제차 사는 건 똑똑한 짓이더냐?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져라. 친정아버지의 벼락 같은 호통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나와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문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서연이 차가운 눈으로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지훈의 가슴팍에 합의 이혼 서류를 거칠게 찔러 넣었어요. 소송으로 끌고 가면 내 명의도용 시도까지 다 드러나.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눈깔 뒤집지 말고 이 도장부터 찍어. 재산 분할 같은 헛소리 한 번만 더 짓거리면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할 테니까. 알았어? 살기 어린 서연의 경고에 지훈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의 통쾌하고 완벽한 승리였어요. 그날 이후 경제적 자금줄이 완벽히 끊긴 지훈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마이너스 통장 이자와 할부금을 막지 못해 월급의 상당 부분이 압류될 처지에 놓였어요. 갯돈을 갚지 못해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최 여사는 매일같이 아들의 멱살을 잡으며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는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지훈은 회사에 소문이 나면서 도망치듯 사직서를 내야 했고 두 모자는 단칸방으로 쫓겨나 평생 빚을 갚으며 생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면 서연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고 평온했습니다. 매달 신탁 계좌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으로 친정 부모님은 더 이상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따뜻하고 넓은 새집의 식탁에 마주 앉은 세 가족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정성껏 차려주신 저녁을 먹으며 서연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엄마. 칠순 때 비싼 호텔 못 모시고 간 거, 이제 평생 더 좋은 데 모시고 다니면서 다 갚을게요. 내 상가 팔아서 부모님 노후 챙겨드린 거, 미련한 짓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였네요. 서연의 맑은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며 온전한 자신의 삶과 재산을 되찾은 그녀의 눈부신 새 출발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피땀으로 일군 재산을 뻔뻔하게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몰래 담보 대출까지 일으키려 하며 허세를 부렸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최후가 정말 속 시원합니다.
가장 치졸한 배신 앞에서 눈물만 흘리지 않고 증거를 모으고 법적 방어막을 세워 자신의 재산과 부모님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낸 주인공의 결단력이 참으로 빛났던 사연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시댁의 뻔뻔한 탐욕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내고 자기 자신과 부모님을 위해 가장 통쾌하고 단호한 선택을 내린 주인공을 향해 지지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돈과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합니다. 라는 한마디가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